근데 이 재정 건전성 얘기하고 또 돈이 없다라고 하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는 이 국유재산을 매각한다. 이 가지고 있는 거 뭐 공사나 공단이 이런 데 가지고 있는 재산부터 해가지고 이거 좀 매각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것도 팔아서 이제 돈을 좀 마련해서 맞아요. 살림에 보태 쓰겠다 이런 건데 그렇죠. 어떻습니까? 이거는 좀 언뜻 들으면은 그래 필요 없는 거 팔아가지고 쓸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실상은 어떤가요? 이미 일부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고 제가 저번에도 간단하게 언급을 한번 드렸고 이게 좀 아직 크게 막 논란까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박 기자 말한 것처럼 지금 정부가 그런 재정 지출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줄여 나가고 그리고 지금 돈 써야 될 곳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계속 돈을 줄이고 그러면 돈을 그리고 경기가 침체되고 경기가 안 좋으면 정부로 들어오는 재정 수입도 줄어들 수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정부는 쓸 돈이 그러면 없어요. 예, 경기가 침체되고 당연히 그 일반 개인들이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 또 기업들의 어떤 활동이나 이익이 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뭐 실업이 증가할 것이고 그러면 또 그다음에 소득은 또 더 줄을 것이고 또 그것이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악순환. 그럼 경기 침체 악순환이 지속되면 위기가 되는 것이고 그럼 당연히 그만큼의 재정의 어떤 국가 내지는 뭐 기업 법인세 포함해가지고 소득세 포함해가지고 재정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네. 그러면 재정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약간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과정에서 정부가 또 얘기하는 것이 그러면 그런 재정 지출이나 재정의 그 축소되는 부분을 국가가 갖고 있는 국유 재산을 네. 팔겠다. 음. 물론 국유 재산 뭐그 쓸모가 없고 그리고 비효율적이고 그리고 그걸 팔아서 좀 더 다른 효율적인 측면에 쓸 수 있다고 하면 네. 뭐 그동안에 국유 재산 매각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 왔었어요. 뭐 현 정부뿐만 과거 정부도 계속 있어 왔고 그리고 그런 국유 재산 매각은 법에 의해서 철저하게 법에 의해서 그 기준에 맞게끔 매각이 되고 진행이 되어 왔죠. 근데 네. 이번에 얼마 전에 지난주에 기획재정부가 그 국유 재산 그 매각한다고 발표하면서 그 자료를 냈어요. 그 자료에 뭐가 있었냐면 그러니까 상업용 임대 주택 우리나라 우리나라 이름으로 국가 이름으로 네. 상업용 임대 주택 그런 부동산을 있는데 그 9곳을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 그 발표한 곳이 그 안에 내용들을 보면 강남의 노른자위에 있는 뭐 신사동 포함해가지고 강남의 노른자위에 있는 그 건물 멀쩡한 건물 그러니까 오래되고 낙후되고 쓸모없는 그런 건물이 아니라 네. 이미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4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강남의 노른자위에 그 신사역과 그 강남구에 있는 굉장히 훌륭한 건물 네. 그런 걸 팔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아니 그거 안 팔고 세 받아서 계속 유지하고 계속 유지하는 게 낫지 않나요? 그게 지금 낫죠. 그리고 더더구나 지금처럼 부동산이 침체되어 있는 그러니까요. 이 시기에 그걸 판다는 거는 사실상 잘 납득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일부에 그런 지적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런 지적이 일부 나오니까 네. 기재부에서 그래서 이걸 결국 이렇게 판단이 그러면 국유 재산이고 우리 국민의 재산인데 헐값으로 파는 그렇죠, 거 아니냐. 그렇죠. 우리 그렇죠? 재산. 그리고 헐값으로 팔고 이걸 살 사람은 그런 네. 빌딩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땅 부자들이나 아니면 예. 대기업들이나 진짜 그 돈 우리 못 사죠, 우리는. 살 수가 그렇죠. 없죠. 이 사람들은 땡큐겠지. 싸게 정부의 이 빌딩을 싸게 살 수 있다 지금. 그러면은 이익 보는 사람들은 재벌 대기업. 재벌 부자. 부자들, 땅 부자들 내지는 뭐 부동산 부자들 그 사람들한테 완전히 그냥 사실상에 그래서 과거에 일부 뭐 그렇게 매각된 그 소유했던 그 사람들 한번 추적해 보니 네. 그게 어떤 뭐 펀드나 그 뭐 어떤 그 쉽게 말해 자금 운용사들이 인수를 했는데 거기에 있는 그 지배구조 상을 보니까 과거에 기재부 출신들의 공무원들이 거기 가 있는 대표이사가 있다더라. 뭐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신들끼리의 어떤 그들만의 어떤 식의 어떤 정보 공유 포함해서 네. 자신들의 어떤 정부의 쉽게 말해 국민의 재산을 예. 완전히 짬짬이로 이거는 이제 범죄죠. 이렇게 되면 범죄인데 국민들의 재산을 헐값에 받아서 그럼요. 자기들 배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기재부가 이제 그 해명 자료를 냈어요. 해명을 했어요? 자료 뭐라고 지금 했습니까? 보시면 네. 그 지금 제가 밑줄 중에 빨리 썼는데 예. 국유재산 매각이 땅 부자만 배불린다 쉽게 말하면 그런 일부 그런 얘기 나오니까 해명 자료 뭘 냈냐면 국유재산 매각은 공개 경쟁 입찰
네. 공개 경쟁 입찰이 원칙이고 따라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경쟁을 통해서 가격이 결정되므로 헐값 매각이 아니다. 이렇게 기재부가 네. 밝혔어요. 예. 그런데 제가 이수진 의원실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그 기재부 자료를 받았어요. 국유재산 관리 업무 위탁 관련된 그 최근 5년 동안에 네네. 국유재산이 어떻게 팔렸는지, 국유재산이 정말로 기재부 말대로 공개 경쟁 입찰로 팔렸는지를 자료를 받았어요. 5년간 있었던 거네요. 최근 5년간요. 18년, 19년, 20년, 21, 22년 7월까지요. 네. 근데 그걸 보면 지금 보세요. 공개 경쟁 입찰로 했다고 하잖아요. 네. 이게 원칙이고, 근데 지금 5년 동안에 수의계약이 90% 이상이에요. 95% 이상. 경쟁 입찰한 건수는 상대적으로 거의 0.5%, 네. 0.4%. 그러니까 수의계약은 거의 2% 수준밖에 안 돼요. 2.8% 저희가 지금 계산해 보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이 거의 그 경쟁 입찰이 2.8%밖에 안 되고 경쟁 입찰이 네.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했다는 거예요. 수의계약이 한 96.8%다 지금 건수가 11,000건, 11,000건, 12,000건, 그러니까요. 9,800건이 다 수의계약이고 고작 경쟁 입찰한 것은 100건, 뭐 200건, 300건. 야. 그러니까 전체 국가 5년 동안 수의계약과 경쟁, 그러니까 기재부가 거짓말한 거죠. 이건 기재부가 자기가 국유재산 매각의 공개 경쟁 입찰이라고 이게 기준이고 이게 원칙이고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헐값 매각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 경쟁 입찰은 거의 하지 않았고. 이 자료 안 봤으면은 그냥 속아 넘어갈 뻔했는데. 그렇죠. 또 하나 있습니다. 예. 그게 지금 이게 유형별로 보면 토지하고 건물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토지가 많아요. 건물보다 물론 그렇네요. 건물보다는 토지가 많긴 한데 그래도 건물도 거의 지금 1년에 어떤 때는 특히 18년, 19년, 20년 네. 그러니까 보통 보니까 정권 후반기 때 저는 건물과 토지를 많이 팔아요. 정부가. 그것도 여러 가지 좀 의심이 있는데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가 굉장히 많고 네. 건물도 보통 18년에 49건, 보통 19년, 20년에도 160건, 120건. 저런 건물을 팔 때 그러면 기재부 말대로라면 경쟁 뭐 입찰을 하든 그런 식으로 그렇죠. 제값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을 당연하죠.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 그게 아니고 96% 이상이 네. 수의 계약으로. 그럼 이게 통계로 다 드러날 일인데 왜 정부에서는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그거를 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까? 그러니까 이미 마치 수의 계약 할 수도 있죠. 수의 계약이 뭐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국민의 재산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네. 아까 말씀드린 법에 따라서 여기 지금 정부 아까 그 기재부의 그 자료에도 나와요. 국유재산법이라고 나오는데 국유재산법에 따라서 적정한 가격에 적정하게 팔면 돼요. 그리고 그것을 정부가 그대로 정부 쪽으로 들어와서 그걸 그대로 이제 다시 또 잘 운영하면 되는데 지금 이번에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지금 강남 쪽에 그리고 이쪽에 있는 그 건물들 네. 그것은 과연 정말로 지금 그걸 매각해야 되나? 지금 정말로 그렇게 긴급하게 물론 그렇게 지금 헐값으로 내지는 되게 막 그 못 쓰고 되게 지금 사용하기 어려운 정도 수준의 건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리고 수익의 형식으로 그렇게 한다는 게 잘 납득이 되지 않는 거고 그래서 왜 지금 해야 되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아니, 지금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게 참 납득이 안 되죠. 기재부 스스로도 제대로 대응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쓸 돈이 없어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말 이게 궁여지책으로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게 법인세 인하해 주죠. 그다음에 뭐 종부세도 인하하는 쪽에 법안 통과는 아직 안 됐지만 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볼 때는 가진 사람들의 주머니만 채워주는 그러니까 세금을 덜 내게 되니까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받지 못하는 세금 비어 있는 곳간을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국민들의 자산을 팔아가지고 채운다.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저희가 지금 찐경제에서 말씀드린 최근에 그 정부의 세제 개편안 그런 뭐 부자 뭐 대기업 감세 이렇게 말은 이렇게 표현하지만 실제로 정말로 이번에 지금 정부가 추진 중인 법인세 인하만 하더라도 네. 특정 일부 대기업 상대 그리고 거의 뭐 100개 기업도 안 되는 88개인가요? 그 기업들에게 주어지는 수조 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또 그 대기업 감세에 따른 어떤 수십조 원에 달하는 어떤 그런 세금 감면 혜택이 실질적으로 고용 창출이나 실제로 경제 어떤 그 경기를 활성화하는데 큰 어떻게 보면 효과 없었다라는 게 이미 지난 정권 MB 정권 때 저희 그 통계 과정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 그게 네. 사실이라고 판단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진하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수십조 원에 달하는 돈을 그렇게 하지도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떤 특별한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면서 네. 그 돈을 메꾸기 위해서 정말로 팔지 말아야 될 그런 국가 자산, 국민의 재산을 헐값 매각이라는 논란을 굳이 일으켜가면서 이걸 매각하려는 의도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걸 아무리 순수하게 정말로 정말 세수 확보를 위해서 지금 지금 정부는 세수 확보가 필요하니 필요 없는 불가용한 필요 없는 그런 국유 재산을 팔겠다. 네. 근데 세수 확보를 위한 것보다 이미 쓸데없이 세수를 갖다가 펑펑 내주는 그 정책부터 먼저 다시 한번 판단해서 되돌릴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또 뭐 그 얼마 전에 기재부에서 뭐 그 비축 토지, 그러니까 아까 여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지하고 그 건물하고 할 때 토지를 더 많이 팔잖아요. 네. 토지를 뭐 막 팔겠다고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근데 이상하게 국토부에서는 향후에 정부가 이제 그런 토지 있잖아요.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 비축 토지를 더 매입하겠다는 또 발표를 합니다. 그 국토부 따로, 기재부 따로. 기재부는 우리가 갖고 있는 토지 팔겠다는 팔겠다 거고, 그러고 산다 그러고. 국토부는 다시 또 토지를 더 사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아직도 물론 예. 지금 정부 출범 100일이라고 해서 네. 뭐 이런저런 지금 세팅을 전반적인 정책과 그다음에 뭐 각 그 산하기관 포함해가지고 정책을 지금 이제 만들어서 세팅해서 뭐 지금 하는 과정의 시행착오다라고 일부는 또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정부 지금 집권한 지 지금 선거 끝나고 인수위 거쳐서 네. 지금 정권 출범한 지 100일이지만 그 전까지 따지면 거의 6개월이잖아요. 넘었죠. 근데 이분들이 들어와가지고 지금도 실험하고 있고 지금도 시행착오라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 사이에 정말 그 고스란히 그런 어떤 재정적 내지는 뭐 그 국가 경제 차원의 여러 가지 뭐 그 피해는 네. 고스란히 국민들이 그대로 갖고 있는 거고 그래요. 그게 그 국민이 예. 그 시장 참여자 뭐 내진 기업 내진 가게 뭐 상공인 다 포함되는 거고 네. 그것이 현재 경제 전반에 우리 사회 그대로 수치로든 네.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솔선수범해서 예산을 좀 확보하기 위한, 좀 덜 쓰기 위한 이걸 우선 뭐 대통령부터 좀 보여줘야 되는데 당장 한남동이 관저 공사하고 이러면서 추가로 뭐 수십억이 투입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것도 지금 예산을 전용해야 돼 가지고 그러니까요. 행안부 올해 쓸 예산을 미리 또 땡겨서 뭐 20억 뭐 전용했다, 추가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청와대에서 나오는 것 자체도 뭐 이제 500억 안에서 한다고 했지만은 국방부가 뭐 이전하거나 장비를 새로 교체하고 투입하고 뭐 이런 걸 다 포함하게 되면 뭐 수천억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쓰지 않아야 써서도 안 될 그런 돈을 정말로 그대로 그냥 또 쓰고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뭐 여담이지만 지금 저희들도 그 오마이뉴스 보도를 했지만 지금 그 한남동 관저에 지금 그 리모델링 비용까지 네. 그리고 그 리모델링에 대한 둘러싼 여러 가지 또 각종 의혹 지금 이제 뭐 국정조사 포함해가지고 뭐 그게 지금 야당에서 지금 했습니다만 네. 그것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용산 이전에 따른 어떤 그 용산 이전 둘러싼 그 뭐 그 수익 계약권 그다음 그런 불법적인 여러 가지 뭐 그 운영권 이런 것들은 아마 현 정부에서는 크게 밝혀지기는 어려울 수도 있고 정권이 바뀌거나 네. 다음 정부에서는 아마 분명히
밝혀야 되지 않을까. 다음 정권이 그대로 용산 대통령실 써도 네. 한남동 대통령 관절을 쓰더라도 음. 아마 그러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네. 참 돈 얘기를 계속 저희가 이제 하게 되는데 찐경제라서 하게 되는데 우리 국민들의 삶은 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물가 걱정에 경기 침체에다가 경제 위기까지 걱정하고 있는데 이 대통령실 대통령 부부의 행보를 좀 보면 집 이제 옮겨서 거기 뭐 조경수 키 큰 거 심고 돈이 계속 들어가는 일만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경수도 답답합니다. 지금 그 자신들 지금 동선이나 내용들이 저기 지금 카메라 잡힐까봐 네. 그걸 다 지금 감추기 위해서 엄청난 큰 나무를 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굳이 왜 음, 그런 쉽게 말하면 쓸데없는 도제, 네. 국민의 세금이 그렇게 펑펑 들어가는 것이죠.